안녕하세요. 친절한 재택입니다. 다가올 한 주 미증시 주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지난 금요일 마켓 서머리, 그리고 주간 전망, 대표지수 차트,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 증시 이모저모, 책에서 배우는 투자 이야기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월 2일 금요일 3대 지수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07%, 나스닥 종합지수가 1.31%, S&P 500 지수가 1.07% 하락했는데요. 보시면 산과 고를 보이면서 장중 등락폭이 상당히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초반의 상승은 고용지표 발표가 너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상태를 나타낸 것에 증시는 환호를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용지표 발표가 연준에게도 그리고 주식시장에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8월 실업률 보시면 예상치 3.5%에서 3.7%로 상승하면서 올해 2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요. 비농업 취업자 수는 예상치보다 소폭 높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채권 시장은 9월 FOMC에서 긴축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기대 반영하며 하락을 했고, 패드 금리 모니터링 도구에서는 75bp 인상 가능성이 74에서 57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식시장은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연휴, 5일 노동절 휴장이기 때문에 연휴를 앞둔 상태에서 적극적인 매수세의 부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6월 중순 이후의 상승이 매수세가 강했다기보다는 매도세가 쉬어가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면, 현재는 매도세가 강했다기보다는 매수세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을 앞두고 있고요. 또 13일 CPI를 앞두고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관망 기조를 유지하면서 거래량 또한 많지 않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매수의 부재는 러시아,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관 공급 중단 소식이 촉발했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거보다는 결론적으로 연휴를 앞둔 관망세가 시장을 하락으로 가닥을 잡는 가장 큰 포인트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 보시면 빅스 공포지수가 0.35% 하락한 아직도 20대 중반 위에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서 10년물, 2년물 국채 수익률은 둘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84% 하락한 3.20, 그리고 2년물 국채 수익률 3.13% 하락한 3.40, 달러 인덱스 또한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금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주요 지표는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서 긴축 강도 아주 세진 않겠네, 이런 신호를 보냈지만, 주식시장 또한 적은 거래량 속에 연휴를 앞두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특이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WTI 원유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한 86.87달러를 기록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속 방향성 없이 2만 달러 전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S&P 업종 ETF 등락률을 보시면 에너지 업종만 1.83% 상승을 하고 나머지 업종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섹터 ETF 차트 보시면 2개월간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에너지 업종이 21 이평선 위에 움직임을 유일하게 보이고 있고요. 유틸리티 업종이 51 이평선 위에 있는 모습 보이고, 나머지 모든 업종은 51 이평선 전후나 51 이평선 아래 위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가올 한 주 주간 전망 보시면 이번 주 핵심 키워드는 제롬 파월 의장 연설 그리고 베이지북입니다.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먼저 9월 5일 월요일은 노동절로 휴장이고요. 오펙 회의에 관심이 가고, 경제지표 발표는 9월 6일 화요일 날 ISM 비제조업 PMI 외에는 전부 다 연설입니다. 이 중에 가장 핵심 키워드는 9월 8일 개장과 함께 나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은 잭슨홀의 매파적 메시지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태인데, 약간이나마 스탠드에 변화를 준다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환호를 볼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과
반복적인 말이 나온다라고 하면 9월 FOMC를 앞두고 긴축 우려가 또 시장의 변동성을 좀 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요약해 놨는데 이것이 베이지북이고요. 지난 6월, 7월 베이지북에 반복된 표현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요 둔화 조짐 확대, 5개 지역은 경기 침체 우려 확대, 이와 같은 표현을 했는데요. 수요 둔화 및 침체 우려 지역들이 추가적으로 확대 나타날 경우 경기 침체 우려로 나올 것인가, 긴축 완화 기대감으로 나올 것인가, 요 두 가지 중 어느 쪽으로 반영할 것인가를 보시면 단기적인 시장 방향의 움직임을 좀 포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머지 중요한 부분은 8일 목요일 날 유럽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애플이 7일 수요일 날 아이폰 14 시리즈 신제품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애플 주가의 방향 또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 연설과 13일 CPI를 앞둔 불확실성으로 인해 관망세 속에서 단기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 유입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시각도 또한 있습니다. 9월 FOMC와 13일 CPI 발표 전에는 관망세가 더 우세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대표지수 차트입니다. S&P 500 지수 일간 차트 보시면 마지막 상승 추세선 요게 딱 걸쳐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지지 라인인 3,850에서 3,900 여기에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기술적 분석가들은 보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 금요일 50일 이평선을 장 초반 뚫으려 했지만 저항을 받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량 또한 많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요 지지 라인에 딱 맞물려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바로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주간 차트상 180주 이평선 11,458과 200주 이평선 11,030 이 라인 사이에서 지지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미 차트 분석가의 의견 또한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보여드리면 나스닥지수 주간 차트인데요. 180주 이평선 요 라인과 그 다음에 200주 이평선 이 라인은 20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베어마켓에서 항상 지지를 보였다라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라인은 쉽게 깨진 않을 것이다.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라인은 지지될 것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다우존스 지수인데요. 다우존스 지수도 마지막 상승 추세 라인에 딱 걸쳐 있는 상태에서 요 지지선을 복귀하느냐 여기에 기술적 분석가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인데요. 먼저 패드 금리 모니터링 보고 보시면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서 9월 20일, 21일 FOMC에서 75bp 인상 가능성이 57%로 70%대에서 툭 떨어지는 모습 보였고요. 50bp 인상 가능성이 43%로 아직까지는 75bp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13일 CPI 발표가 이 수치의 변화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까지 모습을 보시면 9월 달에 75bp, 11월에 50bp, 그 다음에 12월에 금리를 올리지 않은 걸로 바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 밑은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한 말인데요. 이번 주 파월 연준 의장이 똑같은 말을 반복할 것이냐 아니면 약간이나마 틀린 말을 할 것인가 여기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연말 기준금리가 몇 프로 수준에서 유지할 것인가 보시면 3.5에서 3.75가 45.5 그리고 3.7에서 4%가 44.9로 연말에 3.5에서 3.75%가 될 것이라는 것이 소폭 우세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빅스지수인데요. 빅스지수는 고용지표 발표 후에 20 중반을 내려앉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치고 올라오면서 아직도 20대 중반 위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박스 이 하단부에서 소폭 반등한 모습을 보였고요. 9월 5일 오펙 회의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소폭 하락했지만 전고점을 넘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지속 하락하다가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 채권금리 하락 그리고
달러 인덱스 하락으로 인해서 간만에 0.78%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주일 내내 방향 없는 200달러 전후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수는 1.02%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증시 이모저모입니다. 먼저 향후 증시 방향성의 키팩터는 연준의 입이 아니고 월별 CPI, 인플레이션과 기업 실적, 경기 침체, YG 인포에서 갖고 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차트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제외한 최근 급락 구간에서 나스닥 지수는 모두 180주선, 200주선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아왔다. 중국 증시 급락,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 팬데믹 다 180주선, 200주선 이평선의 지지를 받아왔고 6월 16일 저점 형성도 나스닥 기준 180주, 200주선 사이에서 지지를 받았고 이후 25% 반등한 시장은 현재 180주선 이평선에 근접하고 있다.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지 않고 있는 연준. 이유는 연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네요. 사실상 증시의 방향성은 데이터 CPI가 결정할 것이다. 여기서는 CPI를 상당히 중요시 보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도 항상 톤을 바꿔 말하지만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모두 데이터가 결정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했고 사실상 언제 인플레가 어떤 속도로 내려갈지는 연준도 바이든도 모르는 상황이다. 잭슨 홀 이후 연준 의원들은 모두 2022년 초반까지 초반이 아니라요. 잘못됐는데 2022년 말까지 4% 이상 금리를 올려놓고 이를 2023년 연간 유지할 것이라고 코멘트하고 있지만 사실 이 또한 신뢰성이 낮으며 결국은 월별 CPI 레벨에 따라 연준의 정책도 전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 이유는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가장 많이 언급한 말이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향후 데이터가 어떤지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CPI가 가장 경제지표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6월 16일 이후 두 달 반등 구간은 경기 침체 플러스 빠른 인플레 하락을 전망하여 연준이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를 다시 낮출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증시에서 승리한 것이지만 파월 의장의 잭슨 홀 미팅 이후 최근 급한 조정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락하지 못하고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주장이 승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요약을 잘했는데요. 핵심은 현실과 팩트는 동구간 바뀐 게 없고 투자자의 심리만 바뀌고 있는 것이다. 맞는 말 같습니다. CPI 구성 요소들은 확실히 완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다. 9월 한 달로만 보자면 이 분석글은 13일 CPI 발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3분기 기업 실적이 증시의 방향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도 와이즈 인포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잭슨 홀 미팅 이후 달라진 월가 스탠드와 상당히 잘 정리된 내용이라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오펜하이머에서는 연방기금 금리 인상 주기, 이 기간에는 투자자들은 불안과 높은 변동성을 경험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투리스트에서는 투자자 포지셔닝과 심리가 우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역설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는 긍정적이다. 최소한 일부 투자자들이 나쁜 소식에 이미 대비하고 있고 해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CFRA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S&P 500은 2월과 9월에 최악의 퍼포먼스를 기록했다. 9월은 하락세가 더 컸던 달이며 상승보다 하락세가 더 자주 발생한 유일한 달이다. 기대할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지금부터 주식의 방향은 기업 실적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올해 상반기가 연준의 정책과 금리 충격에 시달렸다면 하반기는 기업 이익에 따라 주가 방향성이 갈릴 것이다. 차별화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에너지 섹터의 조정은 장기 투자자를 위해 매력적인 진입점이 될 것이다.
참고로 골드만삭스는 올 연말 유가 목표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레미 시걸 이야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에서 배우는 투자 이야기입니다. 오늘 투자처럼 갖고 왔는데요. 투자 심리에 가깝습니다. 하나 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르담 대학 미식 축구부의 전설적인 감독은 이렇게 말하고는 했다. 내 약점이 강점이 될 때까지 계속 달려나라.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보거나 기껏해야 얼마 안 되는 이익을 얻는데 그치는 이유는 간단하다. 실수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이다. 사업에서, 인생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뒤로 처지고 왔던 길을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당신의 강점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 저지르고 있는 실수와 약점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와 약점을 남의 탓으로 돌린다. 사실 자신의 행동을 직시하는 것보다 적당한 부실이나 변명거리를 찾는 게 훨씬 편하다. 나는 1960년대 초 이래 무모하게 위험을 무릅쓰는 개인 투자자들을 수탁해봤다. 이들 가운데는 투자를 막 시작한 초보자도 있었고 전문적인 투자자도 있었다. 그러나 투자를 이제 막 시작했건 아니면 몇십 년을 해왔건 투자 경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투자 경력이 많은데도 나쁜 버릇을 계속해서 되풀이한다면 이런 투자 경력은 오히려 해가 될 뿐이다. 주식시장에서 성공이란 상식적인 실수 몇 가지를 저지르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극소수의 성공적인 투자자란 바로 이런 실수를 거의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실수를 하지 않으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또한 적당한 굿이나 변명거리를 찾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즉시 해라.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책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증시는 연휴를 앞둔 상태에서 장중 큰 변동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는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인가에 월가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9월 8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FOMC의 경우 앞으로 나올 인플레이션 지표를 참고로 결정한다라고 하면 현재 CPI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에서 증시는 미리 환호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한 주는 특별한 자료가 없는 가운데서 연준 의원들의 말에 시장은 무덤덤할지 요걸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미국 증시가 월요일 휴장인 관계로 수요일 오전 라이브 시황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